우리 민족이 동방에서 예의를 아는 나라의 민족인지 백이민족인지 다 모르겠다만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는 절대 근면 성실한 민족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6.25 동란을 근면 성실함으로 극복했다. 천만에. 마치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동란을 극복한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미국의 자선단체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후원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미국 해퍼 인터내셔널의 일명 노아의 방주를 더는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다. 해퍼 인터내셔널은 무려 전후 22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의 가축을 지원해줬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배에는 다양한 가축과 함께 목동까지 승선하여 7주 이상을 항해하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비단 가축뿐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해퍼 인터내셔널뿐만도 아니다. 시대가 달라지며 문명이 발전한 것이 개인주의를 심화시켰다. 그래서 이기주의적 사회가 되었다. 아주 역겨운 선동이고 프레임이다. 도대체 문명의 진일보와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쟤는 지밖에 몰라. 이러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인 건가? 개인주의란 인간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개인에게 주어진 천부인권과 천부인권이 보장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이 개인주의다. 이 권리는 인간 의식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권리로까지 진일보하면서 근대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이것이 개인주의다. 공산주의 속에 사회주의가 있듯 자본주의 속에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선동과 프레임이라는 것이다. 원래는 근면 성실했으나 시대가 달라지면서 문명이 발전한 탓에 이기주의가 만연해졌다는 것은 분명 선동이며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다. 궁핍하고 어리석은 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양육하면 아이는 부모를 닮아가며 자란다. 먹고 살기 어렵고 배움의 기회가 없을 땐 그랬다. 매우 높은 확률로 부모를 보고 배웠으며 아주 낮은 확률로 소수가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삶을 깨우쳐 근면 성실을 알고 가난을 극복했을 뿐이다. 나라가 가난할 땐 이게 당연한 거였다. 그렇다면 좌파들이 환장하는 국뽕의 종류로서 근면 성실은 어떻게 나오게 된 특징일까? 한때 정말 근면 성실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좌파가 선동한 가짜 평등이 공정의 기준을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매우 뻔하게도 나라가 가난을 극복하면서부터다. 국민은 좌절감에 빠져 살았다. 모두가 할 수 없다 라고 했었다.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도 마찬가지였다. 공장을 지으려 한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능력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잖아? 라고 했고 어려운 살림에 목돈을 들여 공장을 지으니 세계는 한국이 미쳐버렸다라고 했었다. 당시 김영삼과 김대중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박정희 대통령을 불편해했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무능해. 그래서 가난하잖아? 이봐, 무능하니까 성공할 수도 없어. 무슨 고속도로며 공장이야. 중화학. 미쳤어? 그럴 돈으로 국수와 고무신을 사야 해. 하지만 딱 한 사람. 국민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가난을 끊어내기 위해 동참을 호소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 아니야. 아니야. 해봐. 해보라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왜 못한다고 생각해? 해보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거봐. 할 수 있잖아? 해낼 수 있잖아? 선언과 실천과 결과가 조화로울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을 일깨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감을 심어줬고 용기를 불어넣었던 지도자. 그래서 사랑받았으며 또 받는 것이 아닐까? 내가 배운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다. 문재인 따위가 나라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 공산 세력이 무려 100년 동안 거칠게 도전해왔음에도 여태껏 거뜬했던 이유, 여전히 국민의식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자본주의적 사고의 원천. 이 모든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특유의 진정성으로 획득했던 근면 성실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할 때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노비가 있었다. 반만년의 역사 동안 우리 민족성에는 빠짐없이 노예 근성이 일부라도 있었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이걸 걷어내고 없앴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마 하니 그 누군가가 독재 타도를 빙자한 공사나 세력일 리 없고
매국노와 다름없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일 리도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는 화두가 달랐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시대는 지도자의 역할이 달랐다. 남는 이가 박정희 대통령뿐이라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근거다. 같은 지도자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재건을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도자상이 아닐까? 일생을 살며 발을 디디고 시선을 두는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당신의 기념관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음에 통탄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